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오랜만에 이번에는 54번 10점 물리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10점 물리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글을 읽고 이것과 관련된 54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는 주제는요, 지난번 70회 53번 쓰기 시험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프 또는 표를 보고 300자 이내로 옮겨 쓰라 라는 문제였죠. 이번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함께 보고요. 그 글을 이해해 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부터 확인해야겠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라는 건요,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 총리를 두고 있는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정부라고 하죠. 이 정부는 발표했다라고 했어요. 한국어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오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자, 발표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거고요. 무엇을 발표했는지 찾아야겠죠? 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정책은 한 국가에서 어떤 것을 시작하고자 할 때 법으로 만드는 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지 않은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이라는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은요, 뒤에 있는 이 정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은으로 끝나거나 는으로 끝나거나 을로 끝나거나 또는 던으로 끝나는 경우에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정책도 마찬가지로 명사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정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인데 무엇이냐면요, 규제하는 정책이겠죠. 규제라는 건요, 어떤 것을 규칙이나 법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규제가 많은 곳은 사실 학교예요. 자,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라는 건요, 규칙이나 법으로 기준을 정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규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학교에서는요, 아침 9시까지 학교에 나와야 한다. 9시까지 학교에 와라 라는 규칙을 정했어요. 그럼 이 9시라는 게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9시 이전에 9시 전에 오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지만 9시가 넘어서 오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제한하는 거죠. 9시 이전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9시 이후에 학교에 오는 것은 안 된다고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규제라는 건요, 한 사회에서 또는 한 국가에서 어떤 규칙이나 법을 정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 행동을 막는 것을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규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규제인지 봐야겠죠? 앞에 보시면 을 나왔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합니다. 그러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하는 것을 막는 법, 막는 정책을 발표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앞에 보시면요. 무엇을 위해 라는 문법적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하는지 그 목적이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목적 어려운 단어지만 쉬운 단어로 바꾸면 그냥 이유예요. 이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하는 이유는 환경 보호를 위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하지 말자라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 또는 지구 온난화 문제는 매우 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이요.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품들인데요. 이렇게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문제가 절대로 썩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썩지 않는다라는 건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부패라고 해요. 썩다라는 단어는 부패하다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패하지 않다와 똑같겠죠?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바닷가에 널려 있는 거 보이시죠? 바다에도 많고 강에도 많고 산에도 많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런 일회용품들을 사용한다면 썩지 않고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플라스틱들은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들은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좀 더 계속해서 글을 보도록 할게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시행되다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규제라는 단어, 정책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시행이라는 단어도 좀 어렵죠? 시행이라는 건요. 앞에 나온 이런 정책이나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이 시작되다라는 게 시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정책이 시행되다라고 연결돼 있죠. 잊지 말아주세요. 시행은요. 규칙, 법 등이 시작되는 걸 시행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되다는 시작되다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시작된 이후라고 생각하셔도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시행되다와 시행하다가 있죠. 공부하다와 공부되다.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하다와 되다가 붙었을 때 주어가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앞에 오는 주어가 사람일 때 시행하다가 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주어일 때는 시행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정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된이라고 이야기한 게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주어가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경우에는 앞에 되다, 시행되다 앞에 왔던 이 주어가 목적으로 옵니다. 정책을 시행하다. 정책이 시행되다. 명사 다음에 되다와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어떤 경우에 되다가 쓰고 어떤 경우에 하다가 쓰는지 앞에 주어가 사람인가 아닌가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계속 볼게요. 자,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정책은 앞에 나왔던 바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하지 말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자 라는 정책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식음료 매장에서의, 자, 여기도 단어 하나 볼게요. 자, 식음료라는 거 나왔어요. 자, 여기서 식은요, 먹을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밥도 되고요, 국수도 되고요, 빵도 돼요. 뒤에 나오는 음은요, 마실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음은 물도 되고 주스도 되고 커피도 되겠죠? 그럼 류는 뭘까요? 자, 종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식음료라는 건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식음료 하면 먹고 마시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뒤에 있는 이 매장 보겠습니다. 자, 매장은요, 물건을 파는 가게를 매장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게 안에 그 공간을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합쳐보면 음식과 마실 것을 파는 가게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앞으로 매장이 나오면 가게구나, 물건을 파는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자, 이 문장에서도 동사 먼저 봐야 하니까 동사는 자, 줄고 있다. 이 부분이 동사에 해당하겠죠. 자, 무엇이 줄고 있나요? 네, 일회용 컵 사용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주어예요. 자, 일회용 컵 사용이 줄고 있어요. 앞에 나온 이건 뭐죠? 자, 다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일회용 컵 사용 어디에서요? 식음료 매장에서요. 언제요? 정책이 시작되고 지금까지요. 자, 시간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주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회용 컵 사용이 줄고 있으니까 자,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문제가 있네요. 자, 낯선 문장 표현이 있습니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눈에 띄게 라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에서는 이런 것을 관용구라고 하는데요. 관용구는요, 단어의 뜻 그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 안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관용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눈에 띄게와 같은 관용구가 나왔을 때는 이런 관용구의 의미 자체를 외우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럼 눈에 띄게가 무슨 의미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눈에 띄다 라는 건요, 눈에 잘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눈에 잘 보이네, 눈에 잘 드러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잠깐 이 만화 한 컷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란히 걸어오고 있는 아이들이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아이는 키가 가장 큰 이 아이죠.
여러 명이 있지만 이 중에서 키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눈에 보입니다. 잘 보이죠? 이럴 때 눈에 띄다 라고 합니다. 눈에 봤을 때 여러 사람의 눈에 잘 보일 때 눈에 띄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가운데 사람, 가운데는 중간이라는 의미예요. 처음과 끝, 중간. 가운데 사람 키가 커서 이유죠. 키가 크기 때문에 자, 눈에 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그러네, 진짜 그러네 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한국에서는 눈에 띄다가 잘 사용되는 관용구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키가 눈에 띄게 컸다. 자, 또는요. 한국어 실력이, 능력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띄게를 여러분들이 아는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요. 꽤 또는 매우 라고 바꿀 수 있어요. 또는 많이 라고 바꾸면 되겠죠. 자, 키가 눈에 띄게 컸다. 키가 많이 컸다. 키가 꽤 컸다. 같은 의미예요.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한국어 실력이 많이 성장했다. 자, 같은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눈에 띄게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회용컵 사용이 많이 줄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라고 말했는데 너무 길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53번 문제 풀면요. 조사기관이 어디인지 나와 있죠? 그 조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연대라고 해요. 모임,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모임에서 자, 지난달에 실시했대요. 자, 지난달 실시했어요. 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뒤에 명사 나와 있으면 꾸며주는 거죠. 일회용 컵 규제 자, 명사네요. 자, 그러면 이런 모임에서 지난달에 자, 실시한 지난달에 했던 일회용 컵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여기까지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건요. 지금 현실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실태조사라고 합니다. 53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표의 현황 또는 표에 나와 있는 어떤 상황이 다 실태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나왔네요. 일회용 컵 규제와 관련해서 자, 결과에 따르면 자, 결과가 뒤에 나오겠죠. 자, 1052개의 매장에서 전체 12,847개의 컵 중 1461개, 80%의 다회용 잔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장 좀 길어요. 하지만 자, 잘 보세요. 여기 끊어진 것. 자, 이런 결과에 따르면 결과가 동사 먼저 찾아야 되죠. 나타났습니다. 자, 뭐라고 나타났나요? 자, 다회용 잔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다회용 잔은요. 앞에 나온 일회용 잔의 반대말입니다. 일회용은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을 일회용이라고 해요. 다회용은요. 여러 번 쓰는 거예요. 설거지해서 여러 번 쓰는 것을 다회용 잔이에요. 자, 다회용 잔이 사용됐어요. 얼마나요? 자, 1052개의 매장 중에 80%나 다회용 잔이 사용됐어요. 그러면 앞에 나온 일회용 컵 규제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겠죠? 80%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규제 시행 이후 매장 내, 매장 아까 가게라고 했습니다. 자, 가게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 잔 사용이 늘어난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 이후에 결국 효과가 있었다.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한데요.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완벽하게 53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야 할 첫 번째 표의 문제와 동일한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요. 어디에 조사 기관인지 나와 있죠. 자, 이 조사 기관이 실시한, 자, 지금 이게 주제에 해당하겠죠. 실태 조사. 자, 이것에 따르면, 자, 표의 내용이 이 부분이 될 거예요. 80% 다회용 잔이 사용되었다. 이게 표의 내용이에요. 이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렇게 보인다. 라고 보통 쓰시죠. 보시면요. 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길 때 먼저 조사 기관이 어디고 그 조사 기관에서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에 따라서 표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보시는 문장에 따라서 쓰시면 완벽한 53번의 첫 번째 문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서 실시한 어떤 결과에 따르면 어떻게 나타났다 이런 문장 구조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53번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을 쓰기가 좋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달 사이에서 사이라는 건요. 한 달 동안과 똑같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일회용 컵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도 개선됐다. 여기 좀 또 낯선 단어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개선되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개선되다의 개는요. 고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죠. 이거 고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선은요. 좋은, 착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좋은 것으로 바꾸다, 좋은 것으로 고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개선하다 라는 뜻은요. 긍정적으로 바뀌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자, 개선하다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또는 나쁜 것을 고쳐서 좋게 만들 때 개선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단어로는 수정하다, 정정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자, 이게 뭔가 잘못됐거나 부족했는데 이것을 개선하다, 더 좋게 바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동사가 개선되다 인데요. 자, 무엇이 좋게 개선됐을까요? 네, 앞에 나온 소비자의 의식도 개선됐다. 자, 의식입니다. 자, 의식은 생각과 똑같죠? 그럼 생각이 좋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일회용 컵에 대해서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소비자는 무엇인가요?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을 소비자입니다. 자, 소비자의 반대말 좀 어려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생산자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을 자, 생산자라고 해요.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럼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다 소비자입니다. 물건을 사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소비자예요. 이 일회용 컵을 직접 사서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각이 좋게 바뀌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소비자 시민 모임이 모임 나왔네요. 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의미 자세히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하는 그 단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임이 지난달
10일에서 15일 소비자 7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정부의 커피 전문점 일회용 컵 사용 제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매우 길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 뉴스나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앞에 결과에 따르면 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앞에 모임 있는데 모임이 무엇인가 조사한 결과였어요. 똑같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무엇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 똑같죠? 여기서 끊고 그 다음 문장부터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끊어줄게요. 자, 이런 단체가 조사했습니다. 자, 무엇을 조사했어요? 그렇죠. 커피 전문점 일회용 컵 사용 제한에 대한 인식.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전문점 쉽게 말하면 그냥 카페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거니까요.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지 싫은지 생각을 조사했대요. 자, 무엇을 통해서요? 자, 온라인을 통해서요. 자, 온라인이니까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조사를 한 거죠. 자, 얼마나요? 지난달 10일에서 15일 시간에 소비자 790명에게 인터넷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가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되겠죠. 자, 동사 보면요. 나타났다고 한다. 동사입니다. 자,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찬성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 개선되다라는 단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찬성한다는 건 정부가 한 일회용 컵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자,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무엇에 찬성합니까? 자,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는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에 오는 명사 정부 정책을 꾸며주는 거죠. 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자, 또한 나왔습니다. 자, 또한 나왔으니까 조사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조사 결과 이어지겠네요.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한 달 사이 겨울철 판매량이 많은 텀블러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부터 볼게요. 자,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어떤 조사 결과요? 조사 결과 설명해 주는 거 는이죠. 자, 꾸며주고 있어요. 자, 어떤 조사 결과요? 또 동사가 급증했어요.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네요. 자, 한번 표시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조사 결과는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죠. 자, 무엇이 급증했습니까? 텀블러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텀블러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한 번 쓰고 버리는 컵이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여러 번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컵들을 텀블러라고 합니다. 자, 이런 텀블러의 판매량이 많아졌다, 급하게 증가했다라고 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자, 그런데 이 텀블러의 판매량은 원래 겨울철 판매량이 많은 텀블러예요. 그럼 겨울도 아닌데 지금 텀블러의 판매량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텀블러 사용량이 급증했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 컵 대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많이 사고 이용하게 된 거겠죠. 마지막 줄 보시면요.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자, 순기능은요. 좋은 역할을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순기능을요. 좋은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온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이후에 이 사용 규제 때문에 생긴 좋은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순기능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반대 의미의 단어가 있겠죠? 네, 그것을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역기능. 이것은 안 좋은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역기능이라는 단어라고도 쓰지만요. 그냥 부작용 또는 문제점이라고 쉬운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자, 그러면 방금 읽은 이 글에서는요. 결국 일회용 컵 사용 규제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쭉 말하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좋은 점은요. 소비자의 생각이 좋게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커피 전문점에서 이 규제를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의식이 어떻게 개선됐냐면요. 텀블러의 판매량이 급증한 걸 통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자, 여기 봐주세요. 앞에서 봤던 눈에 띄다라는 관용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자, 지금 보시는 갈 길이 멀다 역시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먼저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멀다라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냅니다. 자, 앞으로 미래에 길은 걸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직접 걸어가야 해야 할 일, 내가 할 일이 멀다. 자, 그럼 많이 걸어가야 돼요. 갈 길이 멀면, 그러니까 많이 있다. 일이 많다.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갈 길이 멀다에서 길을 사람이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라는 걸 갈 길이 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주로 어른들이 어린 아이에게 많이 쓰는데요. 너 앞으로 많이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라는 의미로 갈 길이 멀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토픽 6급을 따기에는 갈 길이 멀다, 아직 많이 공부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요? 더 많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역시 만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시간이 3시인데요. 자, 3시에 할 일이 이 정도입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내보자. 자, 이거 다 해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어요. 곧 집에 가야 돼요. 근데 똑같아요. 이 일이 너무 많죠? 이럴 때 아직 갈 길이 멀었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이것도 자주 쓰는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문장에서나 말에서 써주시면 좋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 순기능이었어요. 뒷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보니까 아직도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아직도 많은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은 줄었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텀블러도 샀어요. 지만이니까 뒤에 반대 내용이 되겠죠? 플라스틱이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갈 길이 멀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왔어요. 뭐뭐 하기 때문이다. 원인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갈 길이 먼지? 왜 아직도 일회용품 사용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네요. 증가했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증가했습니까? 이거예요. 플라스틱이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량이 증가했어요. 자, 여러분, 일회용품 하면요, 플라스틱 컵만 일회용품이 아니죠. 자, 보시면 이걸 플라스틱 컵이라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일회용품이라고 하면요, 이런 도시락, 종이컵, 그 다음에 수저 젓가락, 그 다음에 종이 접시, 이런 것도 다 일회용품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컵의 사용량은 줄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더 늘었대요. 그럼 결국 일회용품의 사용이 더 늘어난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서 단어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코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팅 아시나요? 주로 종이가 물에 젖지 않게 만드는 것을 코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종이컵에 커피, 음료를 다 담았는데요. 밖으로 종이가 젖지 않아요. 그 이유는 종이컵 안에 코팅을 해서 물에 종이가 젖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코팅은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한대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종이컵으로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종이컵, 이런 종이컵으로 음료를 테이크아웃,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마시는 소비자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짧은 이 글은요, 아직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문제가 많다,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글에 해당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제점이죠.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거 51번, 52번에서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무엇인가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했던 말 또는 책에 나왔던 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용할 때 인용 표현이라고 했었죠. 인용할 때 쓰는 문장 표현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뭐뭐라고 말한다. 자, 지난 시간에 70회 기출문제에서도 함께 봤었죠. 자, 그러면 중간에 나온 이 부분이 이 전문가가 했던 말에 해당합니다. 볼게요.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 되는, 자, 설명해 주고 있네요. 코팅 종이컵 명사죠. 자, 코팅 종이컵인데 이 코팅된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 돼요. 자, 여기 단어 한번 볼게요. 재활용. 자, 재활용은요, 제가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활용은 사용하다, 쓰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재활용은. 한 번 쓰는 게 아니라요. 한 번 또 쓰고 또 쓰고 또 쓸 수 있게 만드는 걸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이컵은 다시 쓸 수 없는, 다시 쓰는 것이 안 되는 코팅 종이컵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이라는 것은 많아서 이런 뜻이죠. 대부분, 많다 이런 의미가 돼요. 코팅 종이컵이 많아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한다. 그럼 전문가들은 말한 게 이거네요. 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엇이요? 종이컵은요. 왜냐하면 재활용,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코팅된 종이컵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계속 볼게요. 자, 심지어
자, 심지어는요, 또한이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앞에 나온 안 좋은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질 때,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때, 더 큰 문제점이 나올 때 심지어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요. 나는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심지어 아침도 먹지 않았어요. 자, 비슷하게 안 좋은 일이 뒤에 또 생길 때 또한 대신에 심지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심지어라고 합니다. 계속 볼게요. 심지어 방수를 위해 코팅된 종이컵은, 자, 코팅된 종이컵 목적 나왔네요. 왜 코팅해요? 방수를 위해서요. 자, 방수라는 것은요, 방은 막다예요. 수는 물이에요. 물을 막는 것을 방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이 젖지 않죠? 지금 물방울이 핸드폰을 젖지 않게 만들어요. 자, 이것을 방수라고 하는 거죠. 젖지 않게 만드는 것을 다 방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방수를 위해 코팅된 종이컵은, 자, 보겠습니다. 자, 자원 재활용법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돼 있네요. 자, 어렵지만, 자, 단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급하다, 마련. 자, 시급하대요. 시급하다라는 것은 매우 급한 일일 때 시급하다라고 합니다. 시급하다는요, 빨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 또는 급한 일일 때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련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마련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마련합니까? 대책을 마련하는 거네요. 어떤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을 대책이라고 하죠. 해결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급하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자, 무엇이요? 코팅된 종이컵에 대해서요. 자, 왜요? 있어서, 자, 이게 원인이 되겠죠? 자, 법의 규제 대상에 빠져 있어요. 코팅된 종이컵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규제 대상에 빠져 있어서 코팅된 종이컵 대책 마련, 다른 방법, 해결책에 대한 준비가 급하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 문장에서 단어 뜻을 굳이 몰라도 아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의미를 정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코팅된 종이컵은, 자, 앞에 나온 이 코팅된 종이컵을 가리키네요. 자, 재활용률이 10%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 재활용을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10%도 안 된다는 건 다 쓰레기가 된다는 거네요. 종이와 코팅 부분을 분리하기가 까다로워서, 자,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다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문장 표현 보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많이 본 문장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A뿐만 아니라 B도 할 때 그 문장 표현 맞아요. 자, 그러면 코팅된 종이컵은 이 코팅된 종이컵에 대해서, 자, A뿐만 아니라 B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동사 찾아야겠죠? 동사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초래한다. 자, 이게 동사가 됩니다. 코팅된 종이컵은 초래해요. 자, 무엇을요? 결과를요. 자, 초래하다도 단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초래하다는 무엇일까요? 초래한다는 건요. 자, 만들다라는, 자, 동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드는 것을 초래하다예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어떤 일이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초래하다이기 때문에, 자, 내가 그 문제를
만들었다. 내가 문제야. 내가 시작했어. 내가 그 문제를 만들었어 할 때 내가 그 문제를 초래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만들었다 라고 쓰지 않아요. 다 초래했다 라고 씁니다. 단어 또 봤어요. 자, 그럼 초래했다가 만들다예요. 자, 코팅된 종이컵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네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앞에 결과를 만들었죠. 자, 결과인데 어떤 결과입니까? 는 결과니까요. 앞에 나온 이 부분이 뒤에 나와 있는 결과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떤 결과요? 오히려 일반 쓰레기의 양을 늘리는 결과를 만든 거예요. 무엇이요? 코팅된 종이컵이 만들었어요. 일반 쓰레기의 양을 늘리는 결과를요. 그럼 환경 보호해야 하는데 쓰레기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이건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 어서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됩니다. 자, 왜 일반 쓰레기의 양을 늘리는 결과가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나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인은요. 코팅된 종이컵은 재활용률이 10%도 안 돼요. 그럼 다시 쓸 수 없어요. 그럼 다 쓰레기가 되니까 쓰레기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인, 종이와 코팅 부분을 분리하기가 까다로워서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자, 종이컵에 이렇게 미끌미끌한 코팅된 부분과 종이를 이렇게 나누기가 분리하다 나누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그냥 버리는 거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문장인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되네요.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앞에 나왔었던 플라스틱 컵, 일회용품 중에 플라스틱 컵은 사용이 줄었지만 오히려 종이컵, 코팅된 종이컵은 사용이 늘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따라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뒤에 나옵니다. 자, 따라서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화관 등에서는 텀블러 등을 사용했을 때 할인 혜택을 주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활용하는 등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되네요. 자, 길지만 긴 문장 중에서 이해가 어려우시면 항상 맨 끝에 동사부터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동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가 있어요. 동사 무엇인가요? 네, 있다가 동사가 되겠죠? 무엇이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가 됩니다. 그럼 앞의 내용은 다 어떤 필요가 있는지 꾸며주는 거네요. 을 나왔어요. 을이 나왔기 때문에 꾸며줍니다. 명사 필요를요.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노력입니까? 앞에 무엇을 위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목적은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네요. 자, 이런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요? 앞에 예시입니다. 앞에 보시면 자, 뭐뭐 하거나 거나는 영어에서 all과 똑같죠? 자, 또는 이라는 단어도 거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등이니까 자, 앞에 나온 이 부분이 자, A라고 보고 뒤에 나온 이 부분이 B라고 보면요. 자, A를 하거나 또는 B를 하는 등 A나 B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하자. A, B 둘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등 나왔어요. 등은
그 외에 여러 가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꼭 A와 B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등에는 C, D, E 등등등 자, 이런 A, B와 비슷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어디서요? 영화관. 자, 영화관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종이컵 사용 안 했을 때 할인 혜택을 주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이컵 사용 안 하겠죠. 자,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활용하는 등. 자, 재사용은 재활용 똑같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자, 용기라는 건요, 그릇이나 컵처럼 음식이나 음료를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용기라고 해요. 그릇과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그릇을 사용하는 등 자, 이런 것들은 다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관용적인 표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받침하다, 뒷받침되다 라고 하는데요. 자, 뒷받침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아이가요, 이 높은 벽이 있어요. 이 벽 너머를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게 아이의 발 밑에 어떤 것을 놔줘요. 그럼 이 위에 올라가면 이 벽 너머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벽은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뒷받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뒷받침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자, 이것을 뒷받침이라고 하고 뒷받침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관용구 표현이기도 합니다. 뒷받침은요, 도움을 주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죠. 자, 그러면 앞에서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는 주제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 왜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할까? 자, 그 이유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나왔었어요. 이유가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이 왜 환경을 보호하지 못했나요? 그렇죠. 일회용품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재활용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고요. 자,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했죠.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자연에서 썩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했을 때 좋은 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 가장 쉽게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 거기 때문에 좋은 점은 일회용품 사용을 적게 하면 환경이 깨끗해진다라는 좋은 점이 있겠죠. 네, 첫 번째,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환경이 깨끗해지면 지금보다 더 좋은 공기, 더 깨끗한 물, 더 깨끗한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좋은 점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자,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면 지키나요? 그렇습니다. 잘 지키지 않는데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자라고 하니까 더 잘 지키게 되는 거겠죠? 앞에 나온 것처럼 자, 규제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 의식이 개선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좋은 점은 자, 의식이 개선됐기 때문에 좀 더 환경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어려운 단어를 계속해서 잘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모든 일회용품을 다 규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컵은 규제하는데요. 종이컵은 규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회용품이 규제되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거였죠. 또 문제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있죠.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기 싫은데 왜 꼭 지켜야 돼? 이렇게 꼭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 자,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일회용품을 다 규제하지 않아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확대해 나간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플라스틱 빨대라던가 또는 코팅된 종이컵, 그 다음에 수저, 아니면 일회용품 접시 같은 것들도 다 규제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앞에 나온 것처럼 이 법을 잘 지켰을 때 텀블러를 잘 사용했을 때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세금을 줄여줘요. 그걸 감면이라고 합니다.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앞의 내용을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 같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이유와 좋은 점, 문제점, 해결 방법까지 우리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54번 문제 봐야겠죠? 지금 보이는 문제가요. 앞에 나와 있는 글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만든 54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 글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필요한 이유. 자, 왜 일회용품 사용 규제해야 하나? 두 번째는 문제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문제점은 없는가? 세 번째,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더 잘하기 위한 해결 방법.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이 54번 문제를 바탕으로 쓴 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시는 친구분들은요.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로 써보셔도 좋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된 54번 글쓰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